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사회정책 강의를 맡은 김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입법부터 시행까지 총 1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1974년 시행 예정이던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효력이 중지되었고 결과적으로 좌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실패를 딛고 국민연금은 결국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지연으로 인해 한국은 극심한 노인소득 빈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가 모든 정부 프로그램들 중 가장 긴 안목을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연금제도의 설계 및 초기 선택이 후대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국민연금 도입과 지연 과정을 상세히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1986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에 근거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8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한국 최초의 공적연금은 아닙니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1961년에 공무원연금 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곧이은 1963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돼서 같은 해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1973년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제정돼서 197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사학연금법 제정 당시 국민복지연금법이 함께 제정되었고 전국민 공적연금제도인 국민복지연금제도가 1974년부터 사학연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은 좀 급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향후 연금 도입 시 소관부처가 될 보건사회부는 당시 임의적용 의료보험을 당연적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었고 공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습니다. 보건사회부의 이러한 우선순위는 오래된 것입니다. 1주차 강의에서 보사부 산하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가 한국의 산재보험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개칭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종합, 노동보험, 의료보험, 공적부조의 4분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금보험 분과는 없었습니다. 사보심의 이러한 조직 구성은 보사부의 관심이 주로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노동보험, 그리고 의료보험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부 내에서 국민연금에 관해 첫 논의를 시작한 것은 사보심입니다. 사보심은 1968년 양로보험, 즉 한국의 노령보험 도입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생산합니다. 하지만 노령보험에 대한 논의는 연구조직 밖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사부 관료들은 노령보험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거나 강제가입 의료보험의 도입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막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의 김만재 원장이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972년 7월 KDI 개원기념 세미나에서
예일대학교 경제성장센터의 개발경제학자였던 구스타프 레이니스가 경제 발전에서 저축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만재 원장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저축 증대 효과에 주목한 것입니다. 원장은 박종기 박사에게 국민연금의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고, 박종기 박사는 2주간 미국 출장을 통해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위한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DI는 경제개발 및 정책 수립과 관련한 해외 자문을 대체할 한국의 싱크탱크로 기획된 조직입니다. 1967년에서 71년 기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경제개발문제연구소 설립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문제로 진전이 없다가 미국 국제개발처의 협조로 대충 자금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1972년 3월 KDI가 설립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해외에서 스카우트한 KDI 연구원들을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KDI가 국민연금 제도에 주목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월 유신 직후인 1972년 11월 KDI 김만재 원장은 연금제도 도입 방안을 경제기획원 장관과 박 대통령에게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이 연금제도 설계를 지시하면서 국민연금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정부안이 확정되고 당연적용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도입 계획은 자동 연기됩니다. 같은 해 12월 말 국민복지연금법이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1974년 보사부 복지연금국, 국세청 연금징수국이 신설되었고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개인 식별용 연금번호도 준비가 됩니다. 이 시기 국민연금 도입이 일사천리로 준비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한국의 경제적 형편에서 연금 제도가 사치라는 인식이 보사부 내에서조차 팽배했었습니다. 노인 부양의 1차적 책임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유교적 인식이 여전히 유효했던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필수적이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KDI 박사들이 했던 역할은 아마도 이러한 인식에 도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지만 정부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설계될 경우 저축 증대와 경제성장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점을 관료들에게 이해시킨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적립식 연금의 도입이 저축 증대와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는 결여된 이론적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추측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도입이 저축을 늘리려면 연금 제도에 따른 강제저축이 자발적인 민간저축이나 정부저축을 구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축이 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국내 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적립식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저축 증대와 경제성장이라는 잠재적 편익은 당시에 급부상하는 유력한 이론이었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수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에게 중요했던 것은 저축 증대 효과가 아니고 정부 주도 개발 전략의 도구로서의 국민연금 기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중화공업화는 자본 집약적인 성격 때문에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설계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원하는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잠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 한국은 초헌법적 독재 아래에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1969년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밀어붙여서 1971년 가까스로 대통령에 재선이 됩니다. 곧이어 1972년 10월 박정희는 비상조치를 선포함으로써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독재를 시작합니다. 당시 유신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이를 무마하고 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신 선포 직후인 11월에 국민연금안이 경제기획원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유신 선포 이듬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국민연금 도입을 천명하고 1974년 곧바로 시행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초는 독재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나 정책 수립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았고 독재자의 지시는 반드시 완수되어야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엘리트를 동원해서 서둘러 제도를 설계한 후 형식으로 전락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에 그 제도를 사회에 부관하면 그만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1974년 1월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직후에 예기치 못했던 국제정세가 결국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좌초시켰습니다. 1973년 10월 욤키프르 전쟁을 계기로 아랍 석유 카르텔이 원유 고식 가격을 수차례 인상함에 따라 유가가 1974년 1월까지 전쟁 이전 대비 약 4배가량 치솟았습니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불황과 높은 물가 상승률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73년 11월부터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해서 연평균 3.4%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이 1974년과 75년에 25%에 이르렀습니다. 1973년 약 15%에 이르던 실질 GDP 증가율도 1974년과 75년에 9.5%, 7.8%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 상승에서 비롯된 전 세계적인 공급 충격에 대응해서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발동합니다. 긴급조치는 1972년 10월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경제위기나 안전보장 등의 위협이 있을 때 국정 모든 분야에 걸쳐 헌법에 구속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명령을 말합니다. 1972년 10월 당선된 박정희가 질서 유지를 빌미로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학생, 노동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1974년 1년에 대통령 긴급조치를 발동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정세 불안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긴급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 1월 14일 시행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즉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는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인데
이것은 조세경감뿐 아니라 막 시행된 국민복지연금 및 사학연금의 효력을 정지하는 또 다른 국민부담 완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로써 국민복지연금 제도는 1975년 시행으로 그 도입이 1년간 유보되었는데 1974년 국무회의에서 국민복지연금 시행 시기를 1976년으로 더 미루면서 1975년에 사학연금만 시행이 됩니다. 이후 국민복지연금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가 두 차례 더 있었습니다. 1975년 9월 논의 결과 국민연금은 1977년 시행으로 더 연기되었고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에서는 국민복지연금 시행일을 못 박는 대신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민복지연금 제도 시행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됩니다. 1975년 12월 신현확 보건사회부 장관 부임 이후 갑작스럽게 의료보험 조기 시행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강제가입 의료보험 우선 도입을 원하는 보사부와 국민복지연금 우선 도입을 원하는 경제부처 간의 의견이 대립하다가 평가교수단이 의료보험 우선 시행을 선택합니다.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977년 7월 강제가입 의료보험이 전격 시행됩니다. 당연 적용 의료보험 우선 실시를 국민복지연금 도입을 지연시킨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는 다수의 의료 공급자, 다수의 보험 공급자가 존재했습니다. 그에 따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보사부와 유관부처 행정력이 한동안 이러한 민원 처리에 소모된 측면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보장 정책의 초점이 작게는 의료보험 관련 불만 해소, 크게는 강제가입 의료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에 모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복지연금은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국민복지연금법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